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요즘엔 어린 아이들도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잦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시력 저하, 노환 등 눈의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눈 관련 영양제들도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눈 건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눈 부종과 통증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눈 부종과 통증, 이런 주제입니다. 왜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이랬느냐? 정말입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왔는데 정말 험악해요. 또 충혈도 막 돼 있어요. 곧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치료해도, 아무리 검사를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도 오고요, 일본에서도 오고요, 미국에서도 오고, 이 병 때문에 못 고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검사를 아무리 하고 뒤져봐도 원인이 안 나온대요. 근데 제가 한의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의학에 그렇게 위대한 이론이 있느냐? 눈을 아무리 뒤져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한의학에서 이런 원리를 설명해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보고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정말 놀라는 거예요. 정말 한의학이라는 학문은 끝이 없습니다. 눈 부종입니다. 눈이 보여. 왜 하필이면 눈이 부을까요? 부으니까 어때요? 뻑뻑하고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뻑뻑하다면 눈이 눈동자가 부으니까 뻑뻑하고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다가 하얀 신핏줄들이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말 그 눈으로 못 봐주겠더라고요. 마주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험악한 환자들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돼서 한방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눈을 봐야 되는가? 어떤 관점에서 눈을 봐야 되는가?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에 정이 모이는 곳이다 이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간의 정과도 관련이 있고 심장의 정과도 관련이 있고 비장의 정과도 관련이 있고 콩팥의 정과도 관련이 있고 폐의 정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이라는 것은 인신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이 부족하면 눈동자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눈은 오장육부에 정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본이 약해지면 눈동자가 희미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침침해져요. 그래서 눈병의 치료는 전신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눈이 붓는다,
눈이 뻑뻑하다. 눈이 뻑뻑하고 붓고 아프다. 눈이 충혈되고 뻑뻑하고 붓고 아프다. 그런데 눈만 가지고 봐서는 절대로 낫지가 않는다. 전신의 건강 상태를 봐줘야 비로소 눈이 붓고 충혈되고 뻑뻑하게 아픈 이거에 대한 치료법이 나타난다.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법을 강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와 혼백이 머무는 곳이다. 영이와 혼백이 안정이 안 되면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요. 불안한 눈동자, 놀란 듯한 눈동자. 이게 바로 눈은 영이와 혼백이 머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눈병은 정신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놀란 듯한 눈, 금방 알죠. 정신과 혼백을 안정시켜서 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눈병은 화가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화에는 간화도 있고요. 심화도 있고요. 신화도 있고 비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눈병은 화가 없으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해서 화에 의해서 눈병이 생긴다. 자, 불이 뜨거운 것이 여기 뚝 떨어졌어. 부풀어 올라요. 맞죠? 눈이 이렇게 평소에 보면 눈동자가 좀 나온 사람 있어요. 들어간 사람 있고. 나온 사람 어때요? 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흰자가 붉은 핏줄이 생기고 눈동자가 튀어나오고 붓는단 말이야. 화에 의해서. 그걸 눈 들여다본다고 막 나오나? 안 나와요. 마른 체질 또는 얼굴이 붉은 체질, 코가 크고 뾰족한 체질,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눈병은 풍열과 연관이 있다. 이것도 정말 한의학에 아주 깊은 의미 있는 이론이에요. 풍열. 얼굴병은 다 풍열이다. 가슴병은 담열이다. 허리야병은 한습에 의해서 온다.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에 의해서 병이 온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잘 몰라요. 이거는 일반인들도 모르지만 전문을 하는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풍열에 의해서 눈병이 와요. 풍열에 의해서 안면마비가 와요. 풍열에 의해서 귀에 소리가 나거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안면 감각이 이상하거나 이게 다 풍열에서 오는 거예요. 코가 막히거나 코가 찍찍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다 풍열에 의한 거예요. 이런 사람 풍열에 의한 것은 어떻게 그럼 알 수가 있느냐? 얼굴에 잡티가 많아요. 잡티를 제거합니다. 입안이나 잇몸에도 이상이 나타나요. 눈은 오장의 정의 보검절이다. 고래정, 눈동자와 연관돼. 근해정, 검민자와 연관돼. 혈해정, 혈락과 연관돼. 기해정, 흰자와 연관되는 게 기해정이에요. 기욕의정, 눈꺼풀과 연관돼. 그래서 눈은 오장의 정의 보검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눈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눈이 붓고 충혈되고 터져 나올 것 같이 뻑뻑한 이렇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왔을 경우 앞에서 얘기한 이런 관점에서 치료를 해, 전신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눈만 들여다보고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치료돼요? 안 되죠. 한의학에서는 전신의 건강 상태가 눈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눈병을 치료할 때는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서 또는 체질을 살펴서 동반되는 증상들을 살펴서 같이 치료해야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효과가 없는 눈 부종과 눈의 통증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눈 부종과 통증에 대한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치료법을 써봐도 효과가 없고 눈이 계속 붓고 아픈 환자가 내원한 적이 있었나요? 네, 눈이 붓고 아프고 충혈돼서 내오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사실은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정말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환자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데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갑자기 눈에 흰자가 부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응급실을 자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응급실을 가봐도 증상은 그때는 가라앉는데 얼마 있으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네, 응급실까지 간다면 정말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불편해했던 증상들도 있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면 응급실을 가겠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여기저기 안과도 다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흰자가 부으면서 눈이 쑤시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심하면 5일에서 일주일도 안 돼서 자꾸 재발하고 이 증상이 나타나면 눈이 뻑뻑하면서 간지럽고 눈이 꽉 찬 듯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원인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눈에 흰자가 물이 찼다고 했습니다. 눈이 꽉 찬 느낌이 들면 코가 답답하고 재채기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뒷머리가 붓고 아파서 병원 가니까 뇌압까지 올랐다고 했답니다. 머리에 부스럼과 가려움증도 자주 생기고 먼지가 조금만 있는 곳에 가면 재채기를 심하게 하면서 발 뒤꿈치도 갈라지고 더위를 어쩐지 참지를 못하고 어깨가 너무 아프고 걱정이 많고 헛기침도 자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함께 호소했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병인 경우, 원인을 잘 모르겠는 경우, 환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우, 한의학에서는 그 사람의 체질에 따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명형 금체로 피부가 흰 것이 특징이고 본인 얘기로 다혈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잡티가 많았습니다. 여성치고는 코도 크게 오똑하게 생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한의학적으로 흰자, 눈에 흰자와 검은자가 있는데 흰자는 폐에 속하고 검은자는 콩팥에 속하죠. 흰자에 물이 차서 부은 것은 폐와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피부가 희거나 얼굴이 각해지고 어깨가 넓고 이마에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대개 이렇게 흰자가 붙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양명금체인 사람들, 목이 짧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마른 체질보다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여성도 여기에 해당되는 체질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영감, 예감이 뛰어나고 꿈을 꾸면 현실과 맞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슬퍼하고 우울한다는 성격적 특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넓고 양명금체고 이런 체질이라는 것은 폐로 병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와 관련돼서 흰자에 물이 차서 코도 답답하고 재채기가 나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코가 길고 크다는 것은 또 화가 오락이 쉬운 체질이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증상을 부르는 한의학적인 병명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물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돌기청고라고 그러는데 청폐산을 투여하는데요. 신자가 부을 때 주로 청폐산을 이용하죠.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신기하게 눈이 편안해졌고 어깨가 아픈 것이라든지 재채기 하는 현상, 헛기침 자주 하는 현상도 좋아졌고 10년 만에 회사에 취직해서 살도 빼고 이쁘게 하고 내원했는데 그때 한방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전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노인성 식욕부진입니다. 젊은 사람도 식욕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으면 기운을 못 차리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식욕이 없어서 뭐를 못 드시면 정말 큰 병이 생기고 정말 큰일 나죠. 감기가 계속될 수도 있고 원기가 없어져서 여기저기 허해져서 병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밥맛이 없다고 그래서 밥맛 나는 약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식욕부진이 나타나는지. 젊은 사람의 식욕부진은 또 달라요. 연세가 많은 분의 식욕부진은 또 달라요. 젊은 사람하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연세가 많은 분, 노인성 식욕부진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 밥맛이 없다. 너무너무 기운이 없다. 죽겠다.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죽을 힘도 없다. 이러시면서 찾아오죠. 그 원인을 찾아보면 엉뚱한 데서 원인이 나와요. 엉뚱한 데서. 예를 들어서요. 소변이 작고 소변이 시원찮고 이런 것을 치료해 줬더니 밥맛이 돌아서 식사를 잘하고 소변도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변은 양기의 운행이기 때문에 양기가 운행이 안 돼서 식욕분이 왔던 거예요. 밥맛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바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노인은 소변에 잦으면서 소변이 시원찮은 것,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다. 모든 병을 일으키는 장본이다. 이런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이 밥맛이 없다고 그럴 경우 정확한 한의사의 진찰에 의해서
전신의 건강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치료해주면 밥맛도 돌고 불편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노인성 식욕부진이라고 정했습니다. 노인성 식욕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원기가 부족한 겁니다. 말하자면 식욕부진이 나오면 비위의 문제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원기가 부족해도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뭐만 조금만 들어가면 들어놓고 싶어요. 이거 원기가 부족한 거예요. 뭐만 조금만 움직이면 땀을 비집까 흘려요. 이거 원기가 부족한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려면 힘들어서 눈을 감고 있는 게 편하다고 그래요. 이거 원기가 부족한 거예요. 이러한 동반되는 증상이라든지 또는 맥이 너무 낮게 쳐요. 말하자면 뚱뚱한 사람들은 음맥이라고 해서 낮게 치는데 배짱 마른 노인들이 음맥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배짱 마른 사람은 양맥을 쳐서 이렇게 탄력 있고 활발한 이런 맥을 쳐야 되는데 피부가 얇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누르면 안 나오는 음맥을 쳐요. 이건 바로 원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기가 부족해서 노인성 식욕부진이 오더라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아서 원기를 돋궈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노인성 식욕부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위가 허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비위가 허해서. 비위가 허한 것은 눈동자가 함몰됩니다. 눈동자가 자꾸 쑥 들어가요. 비위가 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색이 누래요. 관절이 아프다고 그래요. 관절이. 나한테서 눕기를 좋아해요. 만사가 귀찮아. 팔다리 힘이 없어. 이 비위가 허약해서 노인성 식욕부진이 오는 거예요. 명문하세요. 이건 뭐냐? 얼굴은 붉어요. 밑에 불이 시원찮으니까 얼굴은 붉어요. 이게 뭐야? 허화가 뜨는 거예요. 배는 나와요. 얼음 부풀면 부풀어 오르듯이 얼음 얼면 부풀어 오르듯이 배가 불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이가 들면서 꺼져가 불이. 그러면 다리는 시리다 그러고 손도 만져보면 얼음장 나고 식욕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위궤양, 설사, 소변 자정, 허리 통증, 얼굴이 자꾸 붉어서 두통, 혈압 오르는, 당뇨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요. 명문화색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심이 허해서 오는 노인성 식욕부진이 있어요. 이거는 코끝이 뾰족하다. 눈이 동그랗다. 입이 얇다. 얼굴이 약간 돌출되어 있다. 입술이 얇다. 이런 사람들이 원래도 식욕이 이렇게 썩 밥을 많은 양을 드시는 분이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심이 허해지고 그렇게 해서 걱정 근심을 많이 하다 보면 심장이 허해져서 바로 노인성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성 식욕부진의 원인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소변 단소라고 해서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찮은 것. 소변은 양기의 운행을 얘기하는데 이 양기의 운행이 잘 안 되니까 노인성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식욕부진의 한의학적 치료는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보중 이기탕이라는 처방입니다. 이것은 주름이 많은 사람,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사람,
코가 길게 생긴 사람, 살이 약간 이렇게 좀 처지는 듯한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들어누워. 그러면서 조금만 움직이면 땀을 많이 흘리고 노인성 식욕부진이 나타나. 그럴 때 보조기탕을 쓰면 좋아져요. 양의진식탕은 직접 위를 좋게 해서 진식, 밥맛이 돌게 하는 거예요. 양의진식탕. 그 다음에 팔묘한, 밑에 불을 떼줌으로써 소변 잦고 허리 아프고 발 시렵고 얼굴 허와오르고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게 하면서 식욕이 땡기게 하는 약이 팔묘. 고암심심화는 바로 심장을 든든하게 해서 입맛을 돌게 해주는 이러한 치료약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식욕부진에는 한의학적 치료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성 식욕부진은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맛만 돌게 하는 그러한 약을 임시로 쓰면 절대로 안 되죠.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해줌으로써 전신 건강이 좋아지고 식욕도 좋아져서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불편 없이 어르신들이 살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노인성 식욕 부진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어야 한다라는 박사님의 강의 내용에 무척이나 공감이 되는데요. 어르신들 중에 밥맛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또 치료된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근본은 음식에 있다. 먹는 것이 근본을 가장 든든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 자꾸 근본이 약해지는데 그때 식욕이 없다면 여간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성은 79세의 여성이 되겠는데요. 배고픈 것은 느껴지는데 먹는 것이 당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도 많이 먹지 않는 사람인데 15일 전쯤부터 심하게 앓고 난 뒤로 이렇게 식욕이 없는 것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였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환자의 특징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어려운 병일수록 또 만성병일수록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인은 눈이 쑥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눈이 들어갔다는 것은 위장 기운이 없다. 위기가 부족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요. 즉 위장이 기운이 없어서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위장 기운이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바로 식욕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네, 연로하신 데다가 잘 드시지도 못하니까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 불편해했던 다른 증상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억이 너무 딸려서 이런저런 주사도 맞아 보았는데 회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입맛이 전혀 없어서 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은 느껴지는데 당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도 많이 먹지는 않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나 당기지 않고 기력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소변도 잦고 특히 밤에 여러 번 일어나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고 속이 미식거리는 경우가 간혹 있으면서 빈혈이 있고
혈압은 오히려 약간 높은 편이고 기름기가 약간만 있는 음식을 들면 설사를 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자다가 일어나면 너무나 어지러워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증상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노인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변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변 단소가 만병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변이 잦고 소변이 시원찮고 소변 마렵다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노인이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전기가 고갈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소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노인병 치료의 가장 큰 원칙이 되겠습니다. 소변이 잦은 것은 진액이 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액이 새면 바로 오장육부의 전기는 더욱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진액이 고갈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나는데 소변이 잦아서 진액이 새나가면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 안에 소변의 문제, 진액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관점에서 각병연수탕과 증손백출산을 녹용을 가해서 투여하였습니다. 여기서 녹용이라는 것은 선천이 허약해질 때 선천을 돋궈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성장하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약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한약들을 노인분께 투여한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이 각병연수탕과 증손백출산이라는 약은 사실은 식욕을 돋구는 약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제를 복용 후에 몸이 좋아지면서 식욕이 돌아왔고 기력도 좋아졌다고 하면서 너무나 약이 부드럽고 좋다는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원래 밤에 자다가 여러 번 화장실을 갔는데 이번에는 한 번으로 줄었고 그래서인지 잠도 잘 자고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쓰러지려고 하는 이런 현상도 없어졌다고 같습니다. 사실 노인은 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끼만 잘 못 들어도 까부러지죠. 그래서 노인들은 무엇이든지 잘 드시게 해야 됩니다. 특히 고기는 양기의 운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고기를 조금씩 드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도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노인의 식욕 부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 안산에서 서정윤 님이 건강 고민 사연 보내주셨네요. 박사님, 방송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는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올해 내년에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류현진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엄마로서 아들을 위해 해줄 거라고는 건강관리밖에 없는 것 같네요.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체력, 건강이니까요. 저희 아들처럼 운동선수들을 위한 한방관리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처럼 멋진 야구선수가 꿈인 우리 아드님 응원을 해드리면서요. 네. 운동선수를 위한 건강비법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운동선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육과 뼈를 더 많이 써 먹는 거죠. 근골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근골을 돋궈주는, 근골에 진액을 쳐주는,
근골이 든든하게 되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한약을 쓸 때 또는 무슨 약을 먹거나 건강식품을 들 때 또는 이런저런 것을 들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도핑 테스트입니다.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탁을 하죠. 한약이라는 것은 나무뿌리 풀뿌리입니다. 근골을 제가 든든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고 먹는 거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을 많이 하는 거죠. 운동이라는 것이 더 심해지면 그게 노동과 같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근육과 골을 많이 써먹으면 그 부분이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약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도핑 테스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어떤지, 체질적인 약점이 뭔지, 또 어떤 약점이 드러나는지를 보강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잘 이길 수 있고 또 운동선수들 보면 바깥에서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햇빛을 받으면서 즉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을 많이 하면 원기가 손상되기 쉽거든요. 근골만 든드는 게 아니라 원기도 좋아지면서 근골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러한 체질에 맞는 그러한 한약, 보약을 쓰는 것이 운동선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새벽에 일어나서 쌀미움을 드는 것도 위를 편안하게 하고 엔진을 좋게 하고 오장육부를 윤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들어서 진액도 보충해주고 근골도 든든하게 해주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신 서정윤님의 아드님 멋진 야구 선수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눈부종과 통증, 노인성 식욕부진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